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임기 종료 이후 1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이광형 현 총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도부 공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지도 반출 관련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엄격한 보안 준수 조건을 전제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화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전용 저상형 소방차가 도입됩니다. 첨단 무인 로봇도 현장에 투입돼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인명 탐색을 벌이게 됩니다. 주말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포근한 봄 날씨를 보여 나들이 하기 좋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곳곳에서 대기가 건조해 야외 활동 시 불씨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새 총장 선출에 실패한 가운데 현 이광형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직 새 수장을 찾지 못한 가운데 현 총장마저 사의를 표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카이스트 총장으로 취임한 이광형 총장. 이 총장의 임기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 종료됐지만 후임 총장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광형 총장 임기 종료 직후인 지난해 3월 카이스트 총장 선임위원회는 이 총장을 비롯해 김정호 전기및 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을 총장 후보 3배수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총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이 총장이 카이스트를 이끌어왔습니다. 총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2월 카이스트 교수협의회는 조속한 총장 선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카이스트 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총장 선임에 나섰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형 현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 선임이 불발되자 사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스트는 총장 후보 재공모 절차에 돌입했는데 선임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이 총장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밀 지도에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 항공 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 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소통 채널을 통해 원활한 보안 사고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대원이 달려가지만 고열과 독성 연기, 좁은 진입로 때문에 진화가 어려운 곳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화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하주차장 전용 저상 소방차나 첨단 무인 로봇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느닷없이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 단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8시간 20분. 배터리 열 폭주 현상 탓도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점도 한몫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쉽게 드나드는 저상형 소방차가 현장에 배치됩니다. 군용 차량을 개조하고 열 화상 카메라도 달아 주행과 동시에 방수포로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뿌연 연기로 가득 찬 지하철 개찰구로 사족 보행 로봇이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쓰러져 미동도 없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구조 활동에 나섭니다. 소방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도 현장을 3D 영상으로 재구성해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8가지 종류의 가스를 탐지하는 측정기도 탑재해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로봇계가 선제적으로 투입을 해서 현재 그 현장에 있는 가스가 어떤 종류이고 이게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아니면 구조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을 지하 공간이나 물류 창고처럼 한번 불이 나면 고온과 시커먼 연기로 진입이 어려운 곳을 위한 로봇도 개발됐습니다. 현대차가 기증한 무인 소방 로봇은 500에서 800도씨 고열에도 견디도록 특수 제작됐고 적외선 감지기로 고립된 실종자를 추적하는 인명 탐색 활동도 가능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충북음성 생필품 제조 공장 화재 당시 현장에 처음 투입돼 거센 화염 앞에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세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고성을 지르는 중년 남성을 제압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직 검사야! 뒤집어 줄까? 전직 검사라는 설명이 붙었는데 모두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AI 가짜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일단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전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AI 기술이 재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 뉴스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AI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유포,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이 검찰이 밝힌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 역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의 경우 최초 유포자, 제작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허위 정보 유포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110명을 검거했고 1000여 건에 대해 삭제 차단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만약 전쟁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지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영국 연구팀이 최신 AI 모델들로 가상전쟁, 이른바 워게임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핵무기 버튼을 누른 겁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현재 가장 앞선 AI 모델 GPT 5.2와 클로드, 제미나이를 가상국가의 지도자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경 분쟁이나 자원 전쟁 같은 갈등 상황을 주고 모두 21차례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요. AI는 21번 가운데 20번, 무려 95%의 확률로 핵무기를 발사했습니다. 더 섬뜩한 건 핵을 대하는 AI의 태도입니다. 인간에게 핵무기란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 AI에게는 그저 승리를 위한 효율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전황이 불리해져도 항복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제미나이의 경우에는 핵을 쏴서 이기거나 아니면 함께 멸망하자는 극단적인 논리로 공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로만 세상을 배운 AI는 인간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나 윤리적 고뇌가 없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협상 테이블에서의 눈빛이나 망설임, 침묵 같은 비언어적 신호가 폭주를 막는 제어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최적의 값만 계산하는 AI는 한쪽이 강경하게 나오면 더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가상세계를 넘어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작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살상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개발사와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군 당국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AI의 신속한 정보 처리 능력은 군사적으로 분명 큰 이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으로 통제 없는 기계적 판단과 효율성이 자칫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만큼은 인간이 최종 결정권을 쥐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담아온 김은별입니다.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는 백금을 촉매로 사용합니다. 백금은 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 물질이지만 비싸고 수명이 짧다는 것이 큰 숙제였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촉매의 성능과 수명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과학자들은 비싼 백금의 양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금속들과 백금을 섞어왔습니다. 코발트는 이웃하고 있으면 상호작용이 일어나 백금의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지만 무작위로 섞이면 열 처리 과정에서 원자의 입자가 망가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입자의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백금과 코발트를 층층이 배열시키는 것이 촉매를 만드는 데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기술인데요. 연구팀은 AI를 활용해 촉매 내부에서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배열되는지 예측해 아연을 섞으면 백금과 코발트의 정렬이 촉진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고온의 열처리 과정에서 원자들은 움직이면서 서로 위치를 바꾸는데 아연을 넣었을 때 잘 정렬한다는 것을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해낸 겁니다. 코발트랑 백금이 그렇게 정렬을 하려면은 어딘가 좀 빈 자리가 있어서 그 빈 자리를 지렛대 삼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더 잘 배열을 하게 될 거라서, 근데 이제 그 아연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희가 해서요. 아연을 지정을 해서 계산을 시켰습니다. 연구팀은 이 촉매를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 과정을 연구할 계획인데요. 촉매의 수명 연장과 제조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2024년 기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항우울제 투여 뒤 실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치료 지연 현상의 핵심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대표적인 항우울제인 SSRI는 기분과 불안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이지만 환자가 이를 통해 실제 기분 개선을 느끼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뇌신경회로의 구조적 변화 때문으로 추정해왔으나 구체적인 분자 기전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연구팀은 항우울제를 장기간 투여한 생쥐 뇌의 변화를 추적해 뇌의 모시세포가 항우울제의 자극을 받으면 신경펩타이드인 페이캡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페이캡을 충분히 만들어내 주변 신경세포를 재건해야만 항우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페이캡이라는 단백질이 이 항우울 약물 효능을 갖는데 이게 성별 특이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페이캡이라는 신경 펩타이드는 특히 여성 우울증 환자에서 약물 반응을 매개하는데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 이런 성별 특이성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발견했던 거고요. 연구진은 이처럼 페이캡에 의한 항우울 메커니즘이 암컷 생쥐에서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밝혀내 향후 여성 환자에게 특화된 치료법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김은별이었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다시 끓는 용광로 AI를 만난 철강이 지속가능 발전기업 협의회가 주관하는 KBC SD 언론상 TV방송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재기 서운수 PD가 연출한 이 작품은 인공지능 기술력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고 협의회는 평가했습니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KBC SD 언론상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유럽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만이 디지털 삶의 질을 의미하는 디지털 웰빙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 아동 권리 비정부 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과 보다폰 재단이 유럽 9개국 청소년 7,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6%만이 디지털 웰빙 지수에서 양호한 점수를 보였습니다. 41%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며 58%는 스마트폰 알림으로 인해 학습과 일상생활에 방해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온라인 이용을 잘 관리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4%에 그쳤습니다. 30%는 온라인 이용이 스트레스나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답했고 45%는 오프라인 상태일 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우려하는 산업 최대 위험 요인은 인공지능 AI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와 비즈니스 카운슬이 CEO 142명을 공동조사해 발표한 CEO 신뢰지수에서 AI와 신기술 위험을 산업의 주요 위험 요소로 꼽은 비율은 60%에 달했습니다. AI와 신기술은 전분기 조사에서 1, 2위를 차지했던 지정학적 위험과 사이버 위험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시장과 산업 구조를 급격하게 재편하면서 AI 투자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조차 불확실성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일하는 더 똑똑한 인공지능 에이전틱 AI를 탑재한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보안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렸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에 신제품 최고 사양 모델 출고가는 2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함께했던 호주 여행을 언급하자 당시 찍은 사진을 검색해 추천해주고 병원에서 온 통화 내용, 친구와 나눈 문자 속 약속까지 알아서 일정으로 등록합니다. 별도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에이전틱 AI가 탑재된 갤럭시 S26 시리즈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6 기본 모델과 플러스, 울트라까지 3종을 공개했습니다. A phone that learns your habits and adapts in real time. A phone that takes actions on your behalf. This is the agentic AI phone. 빅스비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까지 여러 AI 에이전트가 탑재돼 취향에 따른 설정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시대 중요성이 커진 보안 기능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지만 조금만 옆으로 틀면 마치 화면이 꺼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갤럭시 S26 울트라에 탑재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속 대화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드립니다. 계좌 이체 요구를 주의하라는 등 강한 경고 메시지를 띄우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갤럭시 S26은 똑똑해진 만큼 가격도 뛰었습니다. 특히 최근 공급난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며 전작보다도 10만 원 이상 가격이 올랐는데 울트라 최고 사양 모델 가격은 254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발전된 인공지능만큼의 가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이 정도 가격인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120개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YTN 박단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앞세워 올해 우리 경제가 기존 전망보다 더 높은 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나아지고 있지만 집값과 환율 상승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린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다시 한번 연 2.5%로 유지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6차례 동결로 금통위원 7명 모두 이번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으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어 무리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발목 잡았던 집값과 환율 상황 역시 안심하긴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일부 꺾였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고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역시 지난해 말과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월, 2월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해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이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한 거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거지.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성장이 집중된 사이 건설 투자를 비롯한 다른 업종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성장 전망의 상향 조정에도 BIT 부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1.4%를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IT 및 BIT 부분 간의 격차는 오히려 11월 전망보다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이 3개씩 점을 찍어 금리 전망을 나타냈는데 점 21개 가운데 16개가 현재 금리 수준에 몰리며 동결 기조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한은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1.8%, 올해 물가 상승률은 2.2%로 제시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버거킹과 맥도날드에 이어 맘스터치도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맘스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43개 품목 가격을 평균 2.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싸이버거 단품은 4,900원에서 5,200원으로 300원 오르고 후라이드 빅사이 순살치킨은 11,900원에서 12,9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맘스터치가 가격을 올리는 건 지난 2024년 10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하며 실적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영어로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First,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the concern and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말 서면으로 미흡했던 초기 대응을 사과한 적은 있지만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장은 고객이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customers are the only reason we exist, and earning their trust is something we strive to do every single day. 이 같은 공개 사과 배경에는 악화된 4분기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쿠팡 매출은 약 12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약 115억 원으로 97%나 급감했습니다. 단기 순손익도 2,600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쿠팡 실적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 원으로 1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6,790억 원으로 3년 연속 6천억 원대를 지켰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분기 매출 성장률과 활성 고객 수, 와우 멤버십, 그리고 12월 이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에서는 성장률 영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라 극적인 실적 반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국민들이다 보니까는 이 영어로 좀 사과하기보다는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영상으로 좀 더 진실감 있게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은 김범석 의장이 육성 공개 사과라는 이례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국면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